자, 이번 강좌는 지난 강의에서 거듭제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거듭제곱의 수가, 이른바 지수가 자연수일 때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수에서 과연 성립이 되는지, 유리수는 어떨지, 실수는 어떨지 차근차근 확장을 시켜나가는 과정을 유심히 한번 좀 바라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제일 먼저 이것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미수로 사용할 거예요. 0이 아닌 경우로, 그 다음에 m과 n은 자연수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정수로 확장하는 것을 먼저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자연수는 양의 정수입니다. 표기를 이렇게 하죠. G 서브 플러스 양의 정수일 때, 그때 A의 m제곱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이다. 이거를 공부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지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거듭제곱에서는 A의 값이 실수다, 미수가 실수다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이번엔 0이 아닌 경우로 달았어요. 그러니까 0일 때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찌됐건 정수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치수가 0이 되어질 때 또 음수가 되어질 때 확인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지수 m이 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지수 m이 0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식에서 a의 0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 a의 n제곱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거에다 곱했는데 이게 나온다 그러면 a의 0제곱은 무조건 1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a의 값이 0이 되어져 버리면 어떨까? 그러니까 0의 0제곱 같은 경우는 도대체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귀납법을 이용해서 한번 좀 그 형식을 바라다 볼까요? 3의 0제곱 얼마예요? 1이죠. 2의 0제곱은 역시 1. 1의 0제곱 역시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볼 거 없이 어떤 숫자에 대해서 0제곱이 되어지면 1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0의 0제곱은 1인가? 왜 이런 조건을 달았을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0의 세제곱은 얼마예요? 0이네. 0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역시 0이고, 0, 1제곱 역시 0이고. 그러니까 0의 0제곱은 0인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놓고 보니까 이거하고 안 맞네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숫자는 숫자로서 의미를 갖지를 못합니다. 여기서는 그것은 정의를 안 해요. 이제 좀 더 우리가 수학을 깊게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중에 후에 저런 숫자의 꼴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저 m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n이 되어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m이 마이너스 n이라면 주어진 이 식에서 a의 마이너스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0제곱, 즉 1이 되어지겠네. 어떤 두 수를 곱했을 때 1이 나온다 하면 두 개 각자는 나머지 숫자에 대해서 역수의 관계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 n제곱분의 1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두 개의 사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수가 정수가 되어졌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진 겁니다. 그럼 이제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미수로 사용할 겁니다. A하고 B는 0이 아닌 숫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때 M과 N은 음의 정수라고 합시다. G 서브 마이너스 음의 정수. 양의 정수일 때는 이미 우리가 거듭제곱을 통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음의 정수일 때만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보여야 될 게 뭐냐? 연산 성질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첫째, a의 m제곱, a의 n제곱을 하면 a의 m 플러스 n제곱이 된다고 거듭제곱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과연 정수일 때도 되는가? 음의 정수일 때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의 m제곱에 n제곱을 해주면 a의 mn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가?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AB의 n제곱은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m-n제곱이라고 쓴다. 요거는 조금 달라졌네요. 거듭제곱일 때는 m과 n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표시하는 방법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됐었어요. 그죠? 정수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런 걸로 유일하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과연 그런가? 이제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은 거듭제곱, 자연수에 대한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m이라는 숫자가 음의 정수니까 마이너스 p라고 놓아두고 n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진다면 그럼 당연히 p하고 q는 양의 정수, 즉 자연수겠죠. 자, 이렇게 놓아두는 겁니다. 이렇게 놓아두고 마이너스 p와 마이너스 q를 이용해서 식들을 한번 좀 바꿔서 표기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좌변에 나타나 있는 이 식은 마이너스 p하고 마이너스 q를 넣어주게 되면 a의 마이너스 p제곱, a의 마이너스 q제곱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자, 이 각자의 숫자들은 요 식에 의해서 a의 p제곱분의 1 곱하기 a의 q제곱분의 1 이렇게 쓰여지네요. 됐습니까? 칸이 좀 좁으니까 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자, 얘는 a의 p 플러스 q제곱분의 1과 같죠? 그죠? 거듭제곱에서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럼 얘는 다시 요거는 요 식에서 이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a의 마이너스 p 플러스 q라고 쓰여지게 되는 거고 a의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q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됐죠? 그럼 얘는 a의 m제곱, n제곱 이렇게 되어지네요. 이렇게 되어졌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수가 정수일 때에도 거듭제곱과 마찬가지로 저식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자 좌변을 바라다 보면 a의 마이너스 p제곱에 마이너스 q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방식이 여기에 한 번, 여기에 한 번, 그러니까 두 번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a의 p제곱분의 1이고 그거의 마이너스 q제곱이니까 요거의 q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럼 얘는 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쓸 수 있겠다. a의 pq제곱분의 1 분의 1 그러니까 다시 a의 pq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바꿔서 a의 마이너스 p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q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얘하고 얘가 이거니까 a의 m제곱 곱하기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앞에서 거듭제곱 했을 때 사용했던 게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됩니다. 네. 요것도 자 같은 방식으로 자 얘는 좌변에 있는 식은 ab의 마이너스 q제곱입니다. 자 이것은 ab의 q제곱분의 1과 같다. 여기 지금 또 이게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미리 생각을 안 해놨으면 얘기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문제가 좀 있겠죠. 그럼 얘는 다시 a의 q제곱, b의 q제곱, 거듭제곱의 성질에 의해서 그럼 요렇게 하고 요렇게 묶으니까 a의 마이너스 q제곱, b의 마이너스 q제곱 그래서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되어지겠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자 또 같은 방식으로 좌변은 a의 마이너스 p제곱 나누기 a의 마이너스 q제곱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러면 얘는 a의 p제곱분의 1이고 이거는 나누기 a의 마이너스 q제곱이니까 플러스로 그냥 써버려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대로 씁시다. 그냥 일단 a의 q제곱분의 1 그러면 얘는 a의 마이너스 p제곱이 되어지는 거고 얘는 나누기니까 곱하기 a의 q제곱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죠? 자 얘는 요거 지금 정수예요. 앞서서 음의 정수일 때도 이런 게 성립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갖다 묶어줄 수 있는 겁니다. a의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q제곱.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a의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q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죠. 앞에 괄호로 묶어줄까요? 그러면
요게 m이고 요게 n이니까 얘는 a의 m-n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거듭 제곱일 때에 비해서 조금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수가 정수로 확장이 되어지게 되면 미수는 실수라고 하는 거에서 0이 아닌 것만 적용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지수가 정수까지 확장이 되어지는 경우에 이 방식이 성립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수가 정수로 확장이 되어지면서 미수의 범위가 실수에서 0을 제외한 나머지 것으로 미수는 조금 범위가 줄어들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수일 때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지수가 이번에는 유리수가 되어질 때는 어떻게 되는가 또 한번 봐야 되겠죠? 한번 좀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지수를 유리수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공부했던 거듭제곱근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조건 따로 얘기 안 할게요. x의 n제곱이 a이면 x는 n제곱근 a다. 자,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얘가 다시 여기로 들어갔을 때 n제곱근 a의 n제곱은 a다 라고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지요?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a의 값이 무리수가 돼버리면 음수가 돼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양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수로 사용할 mn 두 개의 숫자는 2 이상의 정수, 2 이상이니까 그냥 자연수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a의 m제곱은 다시 쓰면 a의 n분의 m제곱에다가 n을 이렇게 곱해주면 어때요? 같은 숫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묶을 수 있겠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식의 구조를 잘 보세요. 요거의 n제곱을 했더니 얘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이거의 n제곱근이 얘라는 얘기가 돼버리게 돼요. 그래서 a의 n분의 m제곱은 n제곱근 a의 m제곱과 같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쫓아왔으면 이제 이게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이 되어지는 기반을 여러분들이 마련한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기본 단위부터 자, 여기에 또 m을 1이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m이 1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a의 n분의 1제곱이 여기 1 들어가는 거니까 n제곱근 a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거듭제곱근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용어를 사용함으로 해서 머릿속이 복잡하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n제곱근이면 n분의 1제곱과 같은 거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를 좀 정리 좀 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얘가 a의 값이 0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a가 0일 때 n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얘는 0의 마이너스 1제곱이 이렇게 돼요. 0의 마이너스 1제곱이면 0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a의 값이 0인 경우는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a의 값을 마이너스 2라고 놓고 n의 값을 2라고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어떤 숫자가 만들어지는가? 마이너스 2의 2분의 1제곱 하고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지금 이 숫자에다 넣은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얘는 제곱근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2가 되어져 버리게 돼요. 복수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 복수수가 되어지는 거는 우리가 지수를 공부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당치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결론이 나왔네.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이 되어지려면 미수의 조건이 어떤 조건이어야 될까?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반드시 양수일 때에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앞서서 다루었던 연산 성질, 연산 법칙들이 여기서 또 되는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미수로 사용할 a와 b는 양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m과 n, 지수로 사용할 거예요. 얘를
유리수라고 합시다. 자, 유리수. 자, 이랬을 때 과연 얘가 성립이 되는가? 어떤 겁니까? 앞서서 우리 공부했던 첫 번째 a의 m제곱,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n제곱이라고 볼 수 있을까? 세 번째 a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이라고 과연 볼 수 있을까? 네 번째,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정수일 때부터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리수일 때도 이게 성립이 될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거듭제곱에서 성립됐던 성질들이 정수를 걸쳐서 유리수까지 그대로 다 성립이 되어지네요. 직접 증명을 해봄으로써 그 내부 구조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볼 필요가 있죠. 자, m과 n이 유리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정수까지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mn을, 자, m을 p분의 q라고 하는 기하분수로, 그 다음에 n을 r분의 s라는 기하분수로 이렇게 잡아놓겠습니다. 기하분수가 되어지려고 그러면 p, q, r, s는 반드시 정수여야 되고 또 분모에 PR이 들어가 있으니까 PR 2 이상인 게 좋겠죠. P와 R은 2 이상입니다. 자, 이 조건 하에서 얘네들을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풀어서 얘기를 하는데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증명을 할 겁니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죠. 자, 얘부터. 자, 좌변은 A의 P분의 Q제곱 곱하기 A의 R분의 S제곱입니다. 얘를 이용할 건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요거를 통분시킵니다. A의 PR제곱분의 QR로 그 다음 A의 PR분의 PS제곱으로 요렇게 바꿉시다. 그냥 통분만 시킨 거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얘는 PR제곱근 A의 QR제곱 그 다음 PR제곱근 A의 PS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거듭제곱근의 성질에서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안에 것들끼리 여기 지금 같으니까 제곱근이 같으니까 같이 묶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다 씁시다. 칸이 좀 좁네. PR에 A의 QR제곱 플러스 PS제곱 이렇게 되어지네요. 됐죠? 그럼 이제 다시 이거를 얘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잡아주면 A분의 PR분의 QR 플러스 PS제곱 이렇게 되어지겠다. 정리합시다. 이렇게 묶어주니까 A의 P분의 Q제곱 그리고 이렇게 묶어주니까 플러스 R분의 S제곱 이렇게 되어지네요. 됐죠? 그러면 이게 M이고 이게 N이에요. 그러니까 A의 M 플러스 N 이렇게 증명이 되어지네요. 참 복잡하죠? 기존에 우리가 정수나 자연수일 때는 그냥 단순하게 툭툭툭 치고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다라는 사실을 가지고서 지금 얘기를 끌어나가고 있어요. 거듭제곱근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해나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개념, 활용, 연습을 하기 위해서라도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나가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은 방식이에요. 자, 얘는 A의 P분의 Q제곱에 R분의 S제곱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써줘야 될까?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요 안에 있는 얘는 P제곱근 A의 Q제곱이에요. 다시 그거에 대해서 요거니까 R제곱근 하고 요거의 S제곱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제곱근의 성질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요렇게 곱해주고 PR 제곱근 그리고 얘는 A의 QS제곱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얘는 A의 PR분의 QS 그러니까 A의 P분의 Q니까 M이고 R분의 S니까 N이고 이렇게 되어지네요. 됐죠? 그대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는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자, 좌변은 AB의 P분의가 아니고 R분의 S죠. N이니까 R분의 S제곱. 자,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얘는 R제곱근 AB의 S제곱 equal to 이거는 여기에 분리돼서 적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R제곱근 A의 S제곱 B의 S제곱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럼 얘는 R제곱근 A의 S제곱 곱하기 R제곱근 B의 S제곱. 그래서 얘는 A의 R분의 S 곱하기 B의 R분의 S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죠? 그럼 됐네.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증명이 되어지네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같은 방식으로 합시다. A의 P분의 Q제곱 나누기 A의 R분의 S제곱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씩 곱해져서 얘기가 되어질 때 통분시키는 작업을 했었죠. 여기서도 얘하고 얘를 통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A의 PR제곱분의 QR제곱 나누기 A의 PR제곱분의 PS 이렇게 잡아주자고요.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근거가 되어지는 수치를 똑같이 만들어서 얘는 PR의 제곱근 A의 QR제곱 이렇게 여기도 어딨나요? PR제곱근 A의 PS제곱 나누기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 거듭제곱근에서 공부한 대로 얘는 PR의 루트 얘 나누기 얘인데 같이 한데 묶여져서 QR제곱 마이너스 PS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럼 다시 얘가 PR제곱근 이거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똑같이 얘는 A의 PR분의 QR 마이너스 PS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A에 요렇게 묶어주니까 P분의 Q 마이너스 요렇게 묶어주니까 R분의 S 그래서 요게 M이고 요게 N이니까 A의 M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증명이 되어져요. 되게 복잡했어요. 이게 지금 거듭제곱근에 대한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얘기를 끌어나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것은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밑수는 반드시 양수여야 된다. 그리고 증명하는 과정에서는 거듭제곱근의 개념을 이용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유리수까지 이렇게 복잡했는데 실수는 또 어떨까? 실수로 또 한번 확장을 시켜봐야 되겠죠. 자, 이제 지수가 실수일 때에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정수일 때 조금 복잡했고 유리수일 때 복잡한 데다가 좀 어렵다고 느껴졌었어요. 그죠?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자, 실수일 때에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루트 2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루트 2라는 숫자가 있다. 루트 2라는 숫자는 풀어서 쓰면 1.414 213 점점점 하고 이렇게 나가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 2의 1제곱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 바로 다음에 2의 1.4라는 숫자가 있어요. 2의 1.4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2의 1.4114라는 숫자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 숫자는 결과적으로 어떤 일정한 숫자에 접근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그죠? 그 일정한 숫자가 뭘까? 바로 저거죠. 2의 루트 2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지수인 경우에, 지수가 실수인 경우에는 밑수만 0보다 크면 실수 x에 의해서 만들어진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이런 방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 저간에 있는 복잡한 내용들은 고등학교 수준을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A하고 B 밑수로 쓸 겁니다. 양수이어야 하고 X, Y 실수인 경우에 이제 지수로 쓸 겁니다. 이랬을 때 첫째 A의 X제곱, A의 Y제곱은 A의 X 플러스 Y제곱으로 쓴다.
두 번째, a의 x제곱의 y제곱은 a의 xy제곱으로 쓴다. 세 번째, ab의 x제곱은 a의 x제곱, b의 x제곱으로 쓴다. 네 번째,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은 a의 x-y제곱으로 쓴다. 라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고 증명해 나가는 과정들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과정을 조금 벗어납니다. 그래서 결론만 지금 봐두면 정수에서 유리수에서 성립되어졌던 또는 심지어는 그거보다 더 낮은 수준인 자연수일 때, 여기가 자연수일 때 성립됐던 것들이 그대로 성립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연수가 됐건 정수가 됐건 유리수가 됐건 실수가 됐건 어떤 경우건 무조건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버린다. 됐습니까? 받아들이기 쉽지요? 복잡한 거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간단하게 마무리 문제 몇 개 보고 갑시다. 자, 2의 3루트 2제곱 곱하기 4분의 1의 루트 2제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 간단하게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 2의 3루트 2 있고 얘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그죠? 거기에 루트 2니까 2의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되어지겠네. 그럼 미수 같은데 곱셈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것들끼리는 합이 되어지는 거죠. 요것에 의해서. 그래서 2의 루트 2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번에는 3의 루트 5 플러스 1 제곱 나누기 3의 루트 5제곱 이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나눗셈일 때 미수가 같으면 나눗셈일 때는 지수끼리의 차로 계산을 한다 그랬으니까 3의 루트 5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5로 하면 얘는 그냥 3의 1제곱 그냥 3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 a의 루트 3제곱이라는 숫자와 b의 2루트 3제곱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물론 당연히 a하고 b는 둘 다 양수입니다.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얘인가요? 얘를 그대로 적용을 해버리면 되죠. 루트 3이 여기에 곱해지면 되는 거니까 a의 3제곱, b의 6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어져 버리네요. 됐습니까? 네, 계산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졌죠? 이제부터는. 그래서 거듭제곱일 때 표시가 되어졌던 모든 지수 법칙들이 그대로 실수일 때까지 확장이 되어진다. 참 이번 강의 조금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마무리는 대단히 간단했었어요. 정수와 유리수일 때 구조, 연산법칙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